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자, 제목이 Bans on Smo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리 다른 제목을 붙이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난번에 썼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Bans on Smoking은 지난 시간에 다 끝이 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잉글리시 톡의 유닛 3 레슨 1을 앞부분을 잠깐 봤습니다. 온라인 채팅하는 부분을 잠깐 지난번에 봤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온라인 채팅 뒷부분의 단어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그 Bans on Smoking의 다음과 세 번째 과인 Pollution in Our Bodies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그 사진들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봤었죠. 그럼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지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ightseeing. 자, 관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을 help out 이라고 하기도 했죠. 동사로. 자, 그리고 식물을 심는 것을 planting.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단어로 우리 쓰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본문에서 나왔던 단어는 리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잉글리시 톡에 보면 이 버케브러리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되는데요. 자, read the chat again.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채팅을 봤었는데 그곳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with a partner, the message board word to its correct definition. 자, 이게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파트너랑 함께 자, 이런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ld word라는 것은 우리가 두꺼운 글씨체 있잖아요. 그걸 볼드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볼드체로 쓰인 이 단어를 그 단어와 correct definition, 올바른 정의를 함께 찾아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채팅을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bold word가 보이질 않습니다. 진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분들 안 보이죠? 자, 이게 그 PPT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그 대신에 그 잉글리시 톡의 책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 진한 이렇게 표시가 된 단어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 눈에 보이는 거를 체크를 해보면 sailing이라는 항해라는 단어가 있고요. climbing입니다. 이거 발음할 때 climbing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B가 발음이 되지 않는 그런 silent letter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climbing 우리 등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sightseeing이라고 우리 관광이라고 방금 sightseeing 봤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는지 help out, helped out 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리고 litter, 쓰레기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planting 이라는 단어도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그렇게 dolphins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8개를 직접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1번에 visiting the famous places in a specific location. 그래서 특정 장소에 유명한 어떤 곳을 방문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걸 관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sightseeing이고요. 그리고 2번에는 volunteer one's help니까 이걸 자진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걸 동사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자, 기억이 나죠? help out입니다. 자, 3번에는 to put message, photo, etc. on a website for others to see.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메시지나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올린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 일상 속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보통 사진을 올리거나 우리 업로드하는 것을 포스트, 게시한다 라고 하죠. 4번에는 putting plants into the ground. 그래서 이 식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심죠. to grow,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을 plant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은 5번부터는 사진을 보고서 우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요. 자, 5번에는 dolphins, 그 돌고래. 6번에는 우리 등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climbing. 7번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해변가입니다. 근데 앞에 해변가라고 해서 지난번에 beache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고 litter입니다. 쓰레기. 그래서 우리가 워낙 사진이 작아서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아마 이 근처에 쓰레기들이 상당히 있었던가 봐요. 자, 8번에 항해라고 하는 단어, S로 시작되는 sailing. 예. 자, 8개의 단어를 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사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3가지 activities, 활동들, places to visit, food to eat, people to meet, etc. 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이게 우리가 방문할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그리고 만날 사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프랑스 파리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에펠탑에 가고 싶고,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예, 그 뭐 유명한 예술가를 보고 싶다든지, 그런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 3가지뿐만 아니라도.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줌 시간에 너 방학 때 뭐 할래? 라고 할 때 요 문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줌 수업 때 하는 걸로 넘기도록 하고요. 자, 그래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ever, never, always라는 이 부사가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부르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걸 한다라고 할 때는 always라는 표현을 쓰겠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never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고요. 이때 ever는 그냥 우리가 뭐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걸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ever 같은 경우는 빈도부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주로 경험을 물어보는 그런 그 문장에서 우리가 흔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사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을 물어보는 그런 문형은 present perfect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같이 have you ever thought about a sailing?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항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have you ever, 그리고 과거분사 이렇게 써서 뭐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뭐뭐 했던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옛날에 그 경험을 묻는 거죠. 그러면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I've never had a real adventure, 실제 어떤 그 모험을 해본 적이 나는 없다라고 할 때도 have를 쓰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축형으로 I've 라고 이렇게 하고 never, 이때 had는 과거분사 had겠죠. 예, 이렇게 해서 I've never had a real adventure. 아니면 항상 뭘 한다 라고 할 때는 she has always wanted to travel 이라고 해서 그 여자는 항상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그 경험에 대해서 의문문으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부정문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긍정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건데요. 근데 실제 우리가 대화로 쓸 때는 이렇게 완료형을 쓰기가 번거로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그렇게 굳이 완료형으로 쓰지 말고 간단하게 현재 그 시제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빨간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You can use ever, never, and always with the present perfect to talk about people's past experiences.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완료형을 써서 ever, never, always 이런 걸 쓸 수가 있지만 you also use them with the simple present. 그러니까 그냥 현재형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to talk about people's lives now. 지금 현재의 어떤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본 적이 있니? 뭐 옛날에 어떤 분명한 어떤 경험을 이렇게 물어볼 때 완료형으로 써도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니 뭐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사실은 쓰기가 더 편한. Do you ever watch nature shows?
on TV 이렇게 한다든지 I never go to bed before midnight. 네. She's always on the internet at night. 이런 식으로 밤에는 항상 그게 인터넷을 한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야 잠이 든다. 뭐 아니면 뭐 텔레비전으로 never nature shows라는 거 이거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느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while이라는 것도 있고 during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건 둘 다 기간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 그리고 명사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절의 형태, 주어 동사의 형태로 그렇게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both during and while communicate that something is happening at the same time as another thing. 그래서 이거 during이라든지 while이라는 것은 어떤 게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한 시간에 또 다른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숙제를 하면서 또 동시에 텔레비전도 봤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the preposition during, 전치사인 during은 is followed by a noun. 뒤에 noun, 명사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지만 but the conjunction while, 그런데 이 접속사인 while 같은 경우는 is followed by a clause. 절,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 관계가 있는 이런 형태로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what do you enjoy doing during your time off? 라고 할 때 during 뒤에 your time off. 그 쉴 때는, 그래서 근무하지 않을 때 어떤 거 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볼 때요. Post your photos during your vacation. 뒤에 명사가 왔죠. 근데 여기 보면 I'll figure out what I want while I'm traveling 이라고 해서 내가 여행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할 때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Please write to me while you are abroad. 멀리 그 해외에 있을 때 나에게 꼭 편지 써라 라고 할 때도 while you're abroad 라고 이렇게 while 뒤에는 절의 형태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몇 가지 브리프 노트가 있네요. ever라는 것은 questions, 질문할 때, 그리고 negative statements니까 부정문에만 붙여라. 긍정문에는 그냥 붙이지 말라는 거죠. In the present perfect, ever, never, and always comes before the past participle이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형으로 이렇게 쓸 때 ever나 never, always의 위치는 과거 분사 앞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도 잘 살펴라 라는 겁니다. 자, grammar practice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풀긴 풀어야 되겠죠?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그냥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다음에 의문문이니까 여러분 ever, 우리 ever가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쓰인다라고 했죠. Eat lunch on campus라고 하니까 B가 yes I do, I usually eat outside. 뒤에 I do my homework라고 왔어요. 절의 형태가 왔으면 while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while I do my homework. 자, 이번에 have you 땡땡이 had a job. 이건 have you 다음에 이 과거 분사 앞에 뭐가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ever겠구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B가 yes, I have. I worked in bookstore. 서점에서 일했는 모양이네요. 자, 여름 동안이겠죠. during the summer.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during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have you. 이거 너무 쉽다, 그죠?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문장 자체로 여러분들 뉴욕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문형입니다. 자, No, I've. 그 다음 가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할 때는 I've never been there, but I'd love to go. 근데 정말 가고 싶다. 4번에 Do you ever fall asleep? 그리고 뒤에 그 절의 형태가 왔다, 그죠? 그러면 while you're in class니까 그 수업 시간에 잠이 드는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No, I've never fallen asleep. 그런데 뒤에 보니까 class라고 해서 명사가 왔다, 그죠? 이럴 때는 while이 못 오겠죠. during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는 잠잤던 적이 없다.
예, 그게 가능할까요? 자, 5번에 I've gone sailing이라고 됐는데 have you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의문문 아니죠? 자, 그러면 never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는 그 항해를 한 적이 없다. 넌 한 적이 있느냐라고 경험을 묻습니다. Yes, once. 한 번 있었다. My family rent a boat. 예. 자, a trip이라는 말 앞에는 during이 와야 되겠죠? 명사니까요. 자, 그래서 during a trip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로 가는 여행 중에 보트를 빌린 적이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6번에 What would you like to do? 너 뭐 하고 싶은데? 자, you are in Jap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왔다 오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안 너 뭐 하고 싶냐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이 절을 나타내는 while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B번에 I've always wanted to climb Mountain Fuji. Mountain Fuji 산에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다. 그래서 I've wan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ever, always, never 중에서 지금 긍정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고 싶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써야 되겠다라는 게 문맥상 오죠. 그래서 그 always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use language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뭐냐면은 우리 그 잉글리시 톡의 유닛 3 레슨 1의 제일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의문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의문문 중에서도 우리가 앞쪽에 보면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이라고 해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의문문을 만들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상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면 의문문 여기 questionnaires,라고 해서 의문 그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questionnaires,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 만드는 활동을 나중에 역시 줌 수업에 하게 될 거니까 요걸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한 29일 정도 돼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자, questionnaires,를 만들 때 의문문의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잘 쓰는 그런 의문문은 의문사가 들어가는 그런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의문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조동사, 주어, 본동사 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hat, 그 다음에 will you do.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같으면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조동사가 will이죠. 그래서 너 뭐 할래? after you graduate. 그러니까 그 졸업하고 난 후에 뭐 할래? What will you do after you graduate?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간단한 형태로 yes, no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Were you there? 하면 너 거기 갔었니? 라고 했을 때 그러면 yes, I was 라고 하면 갔었던 거고 no, I wasn't 라고 그러면 가보지 않았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쓰는 거. 예를 들어서 are you okay? 그러면 너 괜찮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쓸 수 있는 게 조동사 do나 does, will, did 등등 우리가 조동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은 이런 조동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주어, 본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Did you return the book? 이라고 해서 책 다시 돌려줬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그 의문문이라 그러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줌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잉글리시 톡의 수업은 이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pollution in our bodie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3 Health and Medicine 이고요. 리딩 1입니다. Pollution in our bodies라고 해서 우리 몸 안의 오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경 오염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환경 오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인체의 오염을 말한 거죠.
자, 그래서 before you read에 나오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뭐 어떤 질문인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Where can you find pollution? 그래서 이 오염이라는 거, 예, 이걸 어디에서 당신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는 What does your country do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국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 번째가 Do you do anything to protect your body from pollution? 그래서 이 그 공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염이라는 말 대신에 공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신 아십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vocabulary preview가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match each word in bold with its meaning from the box라고 해서 그 밑에 박스가 있고 위에 그 defini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이런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 B, C, D, E.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그리고 뒤에 문장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기를 위해서 이런 단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remove라는 것은 제거하다, 없애다. 자, existence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물론 exist라는 이 단어에서 그 동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명사로 existence라고 그러면 존재라는 뜻이고요. existing 하면 존재하는, 기존의라는 뜻인데 항상 ing를 이렇게 붙여가 existing이라고 합니다. process, 과정, whole이라는 것은 전체, 전부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on the whole, he did very well in school this year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올해 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다라는 거죠. 자, reduce, 줄이다. minimum은 최소라는 뜻이고요. 이 미니의 반대말이 max입니다. 그래서 maximum이라고 그러면 최대, 예, 최소와 최대. 자,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Still, we had a great time. 그래서 기후가 차갑고 그리고 축축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보고 난 후에 이 각각의 definition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o remove from existence or memory라고 해서 어떤 존재나 아니면 기억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거, 없애는 거, 제거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B번에는 often, 종종, 자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 혹은 in large numbers니까 아주 많은 그 수를 의미하고요. C번에는 the process of taking something in and make it part of an existing whole이라고 해서 자, 우리 take in은 흡수하는 거, 예,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뭘 흡수하고 그래서 그걸 making it part of an existing whole이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전체 부분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 흡수해서 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큰 부분이 있다면 그 큰 부분의 일부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번에는 to reduce or keep to a minimum. 그래서 줄어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E번에는 however, still. 이건 전부 다 그러나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